네, 현재 이제 서울시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주택 가격 자체가 정말 가파르게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정부 자체가 요번에 이제 메시지를 남겼죠. 주택 가격 자체는 이제 안정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이제 주택을 매수하거나 이런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조금 고려를 해봐라. 이렇게 조금 이제 투자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말대로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투자의 계획을 세우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서 큰 수익을 보셔야 되겠는데 그래서 오늘 강의 어떻게 하면 투자의 전략을 세워서 이제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집값, 지금 이제 서울시 부동산 시장 크게 상승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정부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결국 그 집값 상승은 이제 국민의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국민의 탓인가 이런 보도 내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이제 공급 자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셨으면 이제 지역적으로 알아보셔야 되겠죠.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공급량 자체가 늘어날 수가 있는 재개발의 호재를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GTX A 노선의 최고의 교통 호재를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인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또 공급량을 늘릴 수가 있는 재개발의 호재 플러스 그다음에 GTX 환승 트라이앵글의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받을 수가 있는 두 지역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첫 번째로 집값 상승 결국 국민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 내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주택 공급 문제 없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택 공급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지금 이제 과거로 봤을 때 이런 주택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이제 부족한 상황이죠. 그만큼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이제 전 시장님이죠. 전 시장님이 막아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공급량 자체가 이제 계속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당장 공급량 자체가 나올 게 없죠. 하지만 이제 정부 자체는 이제 아파트 공급량 자체만 물량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이제 소규모 이제 주택이죠. 주택 공급량까지 합쳐서 주택 공급량 자체가 현재 공급량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제 아파트죠. 아파트를 원하고 있는데 이런 공급량 자체를 소형 주택까지 포함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정부 자체입니다. 공급량이 늘어나려면은 우선 이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완화를 해서 이렇게 빠르게 이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규제를 조금씩 완화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주택 공급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규제 완화가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럼 결국 국민을 탓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주택 가격 자체가 이제 상승이 되고 있는 이런 이유 자체를 정부 자체가 이런 국민의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시장에서는 내년까지 집값이 상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공급량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비 사업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정비 사업 안에서도 재개발 아니면 재건축이 이제 활성화돼서 이제 공급량 자체를 늘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런 정비 사업이 뭐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정말 이제 빠르면은 이제 공공 재개발이라든가 뭐 3기 신도시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이제 공급이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4, 5년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까지 집값 상승한다는 이유 자체가 이제 뭐 봤을 때에는 4, 5년까지 제가 봤을 때는 4, 5년까지 주택 가격은 충분히 이제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집값 시장에서는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내년까지 이제 집값이 꾸준히 상승한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만큼 공급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내용 자체를 보시게 되면 정부가 28일 부동산 시장 불안 원인으로 국민의 과도한 기대 심리로 인한 패닉 바잉 그다음에 무변별한 이제 주택을 매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 교란 세력들이 이제 한몫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주택 가격 자체가 왜 상승이 되고 있냐? 그 말 그대로 이제 뭐 서민분들이 주택을 가격을 이제 올리고 있는 말은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주택 가격이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2030, 3040 세대들 자체가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가 없을 것이라는 불안 심리 때문에 지금 주택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4년, 5년 후에 주택 가격 자체 그때 진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저렴한 시기에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택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자체를 국민의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정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불과 3개월 전에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을 바꿨죠. 이거는 국민의 탓이다. 이렇게 보도 내용을 통해서 말을 바꿨습니다. 민심마저 폭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시 국민들에게 돌린 셈이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늦었지만 앞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을 해야 된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집값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규제 정책도 있지만 정말 이제 확실한 방법은 주택 공급량 자체를 획기적으로 늘리면 당연히 주택 가격은 안정화되겠죠.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주택 공급량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제 올 하반기에는 물론 내년까지 집값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이제 망설이시는 분들, 이제 정부의 얘기대로 주택 가격 자체가 하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얘기를 했지만 그에 맞춰서 이제 투자를 이제 안 하시면 안 되겠죠. 왜? 집값은 상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서 이제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하셔서 투자의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우선 세부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 원인 국민 탓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이제 어느 정도 정부의 탓도 있지만 공급량 자체가 이제 상당히 부족합니다. 앞으로 공급량 자체를 획기적으로 늘려야지 주택 이제 가격 자체가 안정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이 바로 서면 됩니다. 정책 자체가 이제 어쨌든 이제 단기적인 물량 자체가 시장에 나와야 되는데 이런 세금적인 부분, 양도세라든가 뭐 취득세, 보유세 자체가 너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완화를 해줘야지 시장 자체가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 가격 안정화는 공급이 우선시 돼야지 주택 가격 자체가 안정화됩니다. 앞으로 이제 주택 가격 자체가 안정화가 되려면은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 정부 자체에서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비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죠. 오세훈 시장 자체도 서울시장 자체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재개발 활성화를 지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실 때 앞으로 재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에 이제 공급량 자체가 늘어날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서울시 주택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정비 사업 안에서도 바로 재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주택 공급량 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자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냐? 바로 재개발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재건축은 왜 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정부 자체가 재건축 규제를 지금 완화를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소식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규제 정책이 몰려 있는 재건축보다는 이런 재개발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런 투자의 전략, 이제 재개발에 투자를 이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앞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교통의 호재, 바로 GTX A 노선의 호재를 볼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실 수가 있겠죠.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바로 GTX A 노선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고의 교통 호재가 연신내 역세권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연신내 역세권, GTX A 노선만 있어서 추천을 드리냐? 아니죠. 바로 재개발이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연신내 역세권 안에서도 공공 재개발, 지금 확정 지역이 있죠. 이제 공공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고 2차로 해서 민간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재개발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받으면서 바로 GTX A 노선의
호재까지 동시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우선 정책 흐름 자체가 재개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주택 공급에 맞춰서 재개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재개발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재개발 가능성 높은 연신내 역세권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TX A노선의 최대 수혜지 바로 연신내 역세권입니다. 그만큼 지가 자체가 큰 폭으로 상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셔야지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고 지가 상승 폭에 대한 그만큼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연신내 역세권 아파트 이제 현재 보시게 되면 11억에서 12억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지금 북한산 힐스테이트가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연신내 역세권 안에서도 가장 가까운 아파트인데 도보로 봤을 때 10분 넘어갑니다. 한 15분,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 아래쪽으로 봤을 때 이제 불광 역세권인데 이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 아파트가 거의 중간에 있습니다. 역세권 아파트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아파트인데 지금 이 가격 자체가 지금 11억에서 12억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간 재개발이라든가 공공 재개발 지역 자체 초역세권으로 지금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볼까요? 신축 아파트로 변했을 때 그리고 GTX 호재의 영향을 받았을 때 지가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20억 됩니다. 정말 이제 지가 상승폭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신축 아파트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은 정말 호가 자체를 보면은 정말 많이 높습니다. 20억, 30억대를 넘어가고 있고 입지가 좋은데 평수 자체가 넓은 평형을 보게 되면은 정말 30억, 40억대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GTX A노선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죠. 11억, 12억밖에 안 나갑니다. 여기에 정말 재개발이 됐을 때, 그다음에 GTX 호재를 만났을 때 정말 20억, 30억 갈 수 있는 아파트로 변할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소액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소액으로 1억이면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의 전략, 바로 연신내 역세권에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이제 공급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재개발, 그다음에 GTX 노선의 호재, 바로 환승 트라이앵글의 호재를 받을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이제 성동구 안에 있는 용답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용답동 왜 추천을 드리냐? 연신내 역세권과 마찬가지로 바로 GTX 노선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GTX 왜 이렇게 교통의 이제 최고의 교통 호재라고 말씀을 드리냐? 정말 서울 외곽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강남 중심부까지 빠르게 이제 연결을 해주는 노선이죠. 하지만 여기에 봤을 때 서울역, 그다음에 청량리, 그다음에 삼승역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이제 환승 트라이앵글로 이제 복합센터로 정부 자체가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 안에 이제 용답동이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환승 트라이앵글의 수혜를 정말 크게 보실 수가 있는 지역인데요. 그만큼 수혜를 볼 수가 있는 용답동이기 때문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이 용답동 안에서도 재개발, 민간 재개발 추진 지역이 있습니다. 환승 트라이앵글의 수혜를 받아볼 수가 있고 재개발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로 변한다. 그러면은 지가 상승 어떻게 될까요?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이제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GTX 환승 트라이앵글을 조성이 되고요. 최고의 교통 호재, 바로 지가는 크게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 성동구 용답동 재개발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왜 클까요? 우리가 이제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누군가는 추진을 해야 되죠. 누군가는 앞장서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성동구 용답동 안에 정말 이제 재개발 이제 주민들 자체가 재개발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 정말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용답동 안에서도 현재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소액으로 아직까지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지금 재개발이 앞으로 이제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많은 분들 재개발에 투자를 이제 희망을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재개발 이제 활성화된다고 하면 많은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면서 지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저평가되어 있을 때 투자를 하시는 것이 그나마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개발에 따른 신축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마지막으로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개발 투자는 선점 투자가 정답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앞으로 재개발은 활성화되지만 여기에 맞춰서 투기 방지 대책까지 같이 나옵니다. 오세훈 시장이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를 하지만 투기 방지 대책까지 같이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투자의 전략 세우시는 분들 이제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9월 달에 공모 접수일이 권리 산정일 기준일이 됩니다. 그리고 구역 지정이 됐다. 구역 지정이 됐다고 가정이 되면은 건축 허가 제한이 들어가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그다음에 재개발까지 만날 수가 있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바로 연신내 역세권과 용답동 두 지역 이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자세한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